자, 그래서 이제 슬슬 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제 마음속에도 몽글몽글하게 이제 벚꽃이 조금씩 피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떠하신가요? 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몽글몽글한 마음을 저희 이제 크마TV의 드라이브와 함께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바람을 안고 드라이브 10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화는 드라이브의 작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 저희가 책 읽어주는 남자, 저자와의 인터뷰라고 하는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자, 여전히 기업들은 DX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특히나 리더분들은 조직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DX로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책 읽어주는 남자,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DX를 고민하고 설계하고 수년간 운영해오신 저희가 그런 전문가분을 모시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해서 오늘의 주제는 DX에 성공하는 기업의 9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이 9가지의 습관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죠? 디지털 초격차 코드9 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신 디코드X의 이상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상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디지털 경영의 해법을 풀어가는 디지털 디코더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이 책이 DX를 고민하는 리더분들에게 어떤 지침서? 예, 이런 격으로 좀 많이 급부상했더라고요. 예, 이제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 예,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처음으로 나와 주셨는데 예. 좀 드라이브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컨설팅 쪽에서 일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대 보험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한 6년 가까이 직접 총괄하면서 실제로 디지털 전환, 전통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그러고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뭐 저도 실패도 하기도 하고 성공도 하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험들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시는 국내 대기업들 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디코덱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네. 지금 이제 책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요즘에 DX에 관심이 많아서 예.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예.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예. 혹시 대표님께서 이 책을 예. 쓰시게 된 뭐 계기? 예.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네네.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하나씩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다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현업분들이 디지털을 되게 많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 디지털 잘 모르세요. 네. 모르시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건 또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좀 가이드 같은 책이 하나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게 하나의 계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던 수많은 책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네, 네.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네. 되게 좀 단편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디지털 전환을 기술의 도입이다, 또 네. 나는 디지털 전환을 그냥 전략이다, 조직이다, 또 애자를 하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제가 생각할 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적인 총체적인 변화의 모습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마지막은 이제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 이제 계기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컨설팅을 했고 현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그런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DX를
아마 실패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실패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성공도 해보고 예. 이런 수년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예. 하는 바람이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책 속에 좀 잘 담겨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챕터가 총 4개로 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뭐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는 이유, 예. 그리고 오해, 뭐 그다음에 이해, 그리고 예. 성장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DX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DX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분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예. 만나보면 오해를 정말 많이 하세요. 예.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기술을 도입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예.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많이 겪어보셨을 때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오해였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 자체에 대한 이제 정의부터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시는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기 전에 크게 한 4가지 질문은 반드시 해보시고 출발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을 왜 하는지, 네.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인지라고 네. 하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동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디지털 전환을 하시더라도 성공하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디지털 시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디지털 혁신을 하는 방법은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전사적인 조직이 총체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는 네. 전통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적 역량을 구축하는 총체적인 변화의 여정이다라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전환의 정의 중에서 네. 전통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네. 정의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의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나서 네. 실제로 그러면 어떤 그 오해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의 도입 자체를 디지털 전환과 동일시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ERP나 CRM, SCM 네, 네.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처럼 그러면 뭐 디지털 기술도 돈 주고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정의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적인 역량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을 기술로만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시면서 이제 디지털 전담 부서, 네. 전담 임원들을 두시게 됩니다. 뭐 네. 보통 말하는 CDO 조직인데요. 네. 근데 이제 CDO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만 신경을 쓰시고 네. 만들고 나면 사실은 전담시키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조직 안에서 디지털을 하시는 분들은 조직만 하시고 전담 조직에서만 하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전혀 디지털에 대해서는 관여를 잘 안 하시는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나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전담 부서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네. 오해하시는 게 가장 이제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애자일 조직을 네. 하면서 이제 그걸 조직 혁신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예전에 애자일 선언을 할 때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법론과 철학을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 안에서 개발 조직이 전혀 없는데 네. 그런 회사에서 우리는 애자일 조직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좀 넌센스 코미디 같은 일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애자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음. 조직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존이나 뭐 구글에서 하는 디지털 혁신들을 디지털 전환의 사례로 이제 네,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가 전환인가 혁신인가 뭐 이렇게 보시는데
디지털 혁신은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전환은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일이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거죠. 네. 다른데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전환이 필요한 건데 네, 네. 전환을 하지 않고 혁신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명확한 것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혁신인 것 같은데 네. 이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네. 이거에 이제 많이들 몰두해 계시다 보니까 이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네. 이제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 조직원 전체가 그 디지털로 일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내재화하는 거, 네. 그걸 구축하는 거, 네. 요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다. 네. 라고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네 가지의 이제 시작 전에 하는 질문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찌 보면 이게 본론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전통기업의 리더의 입장이라면 네. 이렇게 디지털 전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비용도 대주고 환경도 구축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책의 제목이 이제 디지털 초기 코드 9인데 네. 그걸 9가지의 어떤 이제 뭐 저희들은 코드라고 붙였지만 네. 9가지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네, 네. 하는 부분을 이제 9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예, 예. 그게 첫 번째 코드 원이 이제 고객 경험 혁신이고 두 네. 번째가 이제 오퍼레이션 혁신, 세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인데 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혁신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이고 네.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영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치를 생산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가격과 품질이 네. 가장 중심인데 그 가격과 품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높일 건가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차별화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비용을 줄일 거냐로 예, 예. 가게 되죠. 근데 그 차별화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고객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라고 네, 네, 네. 하는 이제 문제로 귀결이 되고 네.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의 문제는 우리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혁신해서 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그쵸. 것이냐라고 예. 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 경험 혁신과 운영 혁신 그리고 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바꾸는 부분들이 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객 경험 혁신이 오퍼레이션 혁신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그 두 가지보다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이 고객 경험 혁신과 오퍼레이션 혁신과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네, 네. 세 가지를 이제 가치 혁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 이 세 가지의 혁신들이 이제 전부 기술 도입을 통해서 그렇죠.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들인 예,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고객 경험 혁신은 많이들 요즘에 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예, 예, 예. 고객 경험 혁신을 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사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네. 뭐 저도 고객 경험 혁신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되게 좀 모호할 수도 있고 네. 좀 약간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일 네.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제품과 서비스를 떠나서 네.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실제로 그냥 기능적인 어떤 만족감이 아니고 네. 실제 고객이 그걸 어떤 정서적인 또는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이제 고객 경험일 수 있는데 네, 네. 제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경험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할 네. 때 그 경험 경제가 이미 나온 지 한 30년이 됐는데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이제 경험 경제에서 말하는 경험의 특징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서비스와 경험을 잘 구분을 잘 못하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는 고객 경험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고객이 시간을 줄여주는 일이 이제 서비스인 거죠. 네, 네. 내가 이제
불편한 거, 빨리 처리되는 거, 네. 그다음 편리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경영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만큼 내 시간을 잘 사용했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게 사용한 시간들을 네, 네, 네.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고객 경험인 네.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서비스도 중요하고 경험도 네. 중요해서 지금은 고객 경험 여정을 디자인할 때는 네. 그게 이제 잘 사용된 시간과 네. 잘 절약된 시간을 네, 네, 네. 요소 적재적소에 네. 잘 배치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객 경험 매핑, CJM이라고 예, 커스텀 예. 저니 맵이라고 얘기 네,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할 때 사실은 이제 막 시간을 줄여주는 그냥 포커스할 것만도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잘 머무를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고객 경험의 그 경험이라는 단어의 모호함. 아, 예. 예, 이게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예.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와 경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좀 예, 드네요. 예, 예. 이제 고객분들이 뭐 제품 구매라든지 이 단계까지 그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거, 예. 그게 이제 서비스에 예. 해당이 되고, 그거 외에 예. 이제 조금 더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예, 예. 좀 더 머무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혁신에서는 사실 이제 비용 절감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기술이 도입이 되게 예. 되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 경험 혁신보다는 조금 더 많이들 이루어지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실체적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객 경험과 오퍼레이션 혁신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특히나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네. 고객이 경험하는 디지털의 서비스들이 사실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네, 네. 경험이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죠. 굉장히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혁신을 할 때도 이제 결국은 기존의 기업들이 오퍼레이션을 디지털라이제이션, 네. 디지털화 시킬 건데 그런 디지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네. 오퍼레이션 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로봇의 발달이라든지 또 네.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디지털 오퍼레이션의 어떤 오퍼레이션 최적화라고 네. 하는 문제가 정말 극한까지 갈 수 있다. 네, 네, 앞으로는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과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과의 사실은 오퍼레이션에서 어떤 경쟁력의 차이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고객 경험 혁신과 오퍼레이션 혁신이 이제 모두 이루어지는 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인 거고. 자, 이게 사실 가장 큰 축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만 이제 좀 많이 몰두를 하시죠, 보통. 예, 근데 이제 코드가 아직 3개밖에 안 나왔어요. 네. 4부터 더 있어요. 네. 그래서 4, 5, 6, 7, 8, 9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이제 코드 4, 5, 6을 보니까 네. 데이터, 디자인, 개발 예. 예, 이런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혹시 항목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팀장님 순수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제가 이제 디지털 역량의 세 가지 역량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 사실 데이터 부분들은 많은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그쵸. 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뽑고 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기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 갖추기가 쉬운 역량이다. 네. 상대적으로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 디자인 부분들은 사실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UX 관점에서 네. 디자인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이제 디벨롭먼트는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전통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내재화하기 또 역량을 구축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그쵸. 이제 개발 역량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좀 뭐 마지막에 좀 이제 순서를 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프로덕트를 가지고 네. 앞으로 경쟁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갖춰야 되는 핵심 역량이 뭐냐? 네. 결국은 데이터, 디자인, 디벨롭먼트 역량을 갖춰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역량이 뭐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네. 저는 정의하기를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디지털 역량이다. 그 역량이 바로 3D 역량,
네. 데이터, 디자인, 디벨롭먼트 역량을 가지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이 부서들을 다르게 조직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건 이제 뒤에 조직에서 나오는 다음 코드들이 네. 사실 이제 진짜 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이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제 제품팀이죠. 프로덕트 개발팀. 네. 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이제 역량들이 한 팀으로 모이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따로따로 나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제품 개발을 할 때는 같은 팀으로 모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앞부분도 지금 코드 6까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뒷부분에 나오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역량을 어떻게 이제 내재화할 거냐라고 네, 네, 하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죠. 특히나 그쵸. 이제 전통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제 해외의 사례를 좀 보면 네. 기본적으로 그 저런 3D 역량의 내재화를 좀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네.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 보면 나이키라든지 뭐 네. 캐피탈원이라든지 저기 보시는데 DBS 같은 네, 회사들이 네, 네. 있는데 그 회사들은 사실 한 10년 전부터 네. 꾸준히 자기들이 필요한 역량들을 내재화를 쭉 시켜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이제 나이키가 트리플 더블이라고 하는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성장 전략의 핵심이 사실 나이키 고객 경험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네. 결국 데이터 분석 역량이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스타트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사실은 이제 역량을 내재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했고 캐피탈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금융 그룹입니다. 네, 그런데 네. 자기들이 이제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네. 고객 경험에 대한 어떤 투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4년에 이제 어댑티브 패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UX 전문 디자인 펌을 네. 아예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오. 그러면서 한꺼번에 디자이너가 4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캐피탈원의 UX 디자인, 고객 경험 디자인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이제 업계 탑 정도 수준으로 네.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발적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DBS 네, 은행이 네, 네. 있는데 DBS 은행도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10년 전에는 이제 아웃소싱을 한 85% 하던 거를 네. 한 4, 5년에 걸쳐서 15%까지 줄이고 예. 내재화를 85%를 하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개발을 거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거죠. 이런 네. 것처럼 거의 한 10년의 시간을 가지고 네. 꾸준히 이제 역량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네. 역량의 내재화를 네. 해왔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그런 역량들을 내재화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음. 또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조금 무서운 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키나 말씀하신 사례들의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잖아요. 이 큰 기업들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인수를 해서 그걸 구축하는 데 있어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예. 이제 그 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 아니라면 예. 인수도 못할 뿐더러 예. 이제 한 땀 한 땀 그 갖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걸 당길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인수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갑자기 네, 네. 하는데 말씀하신 건 이제 그건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핵심적인 네. 기능에 대한 인력들은 내재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해하시는 네,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를 다 내재화하겠다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클 수 있고 네. 그렇지만 기술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의 코어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들 내재화를 하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파트너십들 가지고 네. 외부의 리소스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보다 현실적이겠죠. 네, 그런데 네, 네.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말 이제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역량들을 내재화를 해야 네. 글로벌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역량을 갖춰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분들이 핵심 인재 교육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지금이 시즌인가 봐요. 네. 예, 너도 나도 이제 핵심 인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마지막 코드 789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 구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예, 동일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존 관습에 너무 젖어 있어서 아무리 이런 문화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조직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퇴사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세대 차이가 나는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급속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뭔가 이제 같이 협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책을 보니까 이제 리더 입장에서 플랫 패스트 펀이라고 하는 이제 새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조직을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요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직들이 이런 문화를 잘 구축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플랫 페스트 펀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전 직장에 들어가서 조직을 디지털 추진 조직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사실은 이제 거의 100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조직에서 뭔가 디지털을 하는 조직의 문화가 뭐가 돼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플랫 패스트 펀이 아닐까? 그게 뭐냐면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좀 수평적인 조직인 거죠. 약간 저는 이제 책에서는 평평한 조직이다. 수평이 너무 플랫한 것 같아서 약간 좀 평평한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패스트는 사실은 이제 에자일과 같은 맥락인데 워낙 빠른 세상에서 이제 기업을 영위하려고 하게 되면 조직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패스트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다음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일의 의미, 내가 왜 일하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일을 하는 게 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서문에도 그렇게 썼는데 출근의 설레는 디지털의 미래를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고 쓴 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직장인이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회사에다가 바치는데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조직의 모습도 뭔가 좀 와서 8시간 동안 일을 할 때 좀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제 플랫하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호칭을 바꾼다든가 계층을 없앤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플랫하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일을 좀 평평하게 하는 거다. 그 어떤 말이냐 하면 사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조직인 거죠. 모두 다 일을 하는 조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걸 취합해서 보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 그건 플랫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MZ 세대들도 공정과 공평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도 열심히 해. 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선배는 하루 종일 놀다가 내가 한 자료 가지고 부장님한테 보고만 하네? 이러면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굉장히 평평하게 해야 되는 게 일단 플랫한 조직을 만들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밥그릇을 정확하게 챙겨라 라고 이제 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우리 소위 말할 때 이제 그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굉장히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고 권한을 찾아주는 거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차지는 않거든요. 네, 자기가 네. 결정해서 차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감독은 그 안에 지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의사결정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밖에 있는 감독들은 사실은 좀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해 주는 일들을 하는 거다. 네.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패스트한 조직이 되려고 하게 되면 네. 일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과 권한을 주는 건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에 대한 어떤 공평한 분배도 네.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같이 모여야 네. 어떤 빠른 의사결정. 그러니까 에자일 한다고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문화와 그런 조직과 그런 철학이 조직에 스며들어야지 네. 베스트한 조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펀한 거는 이게 이제 웃기는 조직이 아니고 네. 재미있는 조직을 만들자. 옛날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펀 경영이 유행할 때는 네. 막 이제 출근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마스코트에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웃기는 맞아요. 예, 네. 그런 이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재미를 네. 찾아주는 거다. 일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한테 일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네. 또 하나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네. 네.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재미있는 조직이 아닐까라는 네.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F3, 네. Flat, Fast, Fun 조직을 만들자라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조직들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디지털 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기능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모여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팀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한 게 한 30년이 넘죠. 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팀이냐라고 네. 하는 네. 관점에서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네. 근데 진짜 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네. 거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책임지는 조직. 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팀이다라고 네, 네. 생각되면 이 팀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이게 결국 에자일에서 말하는 목적 중심의 크로스 펑션하는 팀과 네, 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에자일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네. 진짜 팀을 만들어서 네. 그 진짜 팀이 에자일하게 일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에자일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진짜 팀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네.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짜 팀을 만들고 팀 경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이 좀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은 팀인데 팀이 아닌 네. 기능 조직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쵸. 그렇게 일하면서 서로 이제 협업하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치와 혁신과 역량의 문제들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 조직의 변화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전환의 문제, 조직의 문화,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사실 디지털 전환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네. 과정이 조직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뭐 위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사상누각에 불과한 거니까 네. 조직적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조직에 변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그 시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퇴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가버려야겠다라는 선택을 예. 하게 되는 결정적인 예. 이유인 것 같아서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그렇게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모순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근데 전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플랫 패스트 펀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꼽아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 책은 경험에서 이제 비롯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혹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그런 이제 뭐 경험들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실패보다는 사실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될까? 네. 뭐 사실은 되게 힘들죠. 그쵸. 힘드신 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아까 조직을 만들 때 네. 고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해보면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때 신입 사원들이 이제 들어오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 동기들 사이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다. 오. 왜? 네 부서는 여기에 구글 같은 회사다, 조직이다. 네, 네, 네. 이때 보면 약간 진짜 정말 플랫한 네. 것도 있고 또 일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그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냐.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리더의 마인드셋 또 네. 그 리더가 그 조직을 바꾸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네, 네. 밑에 있는 조직원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고 또 그게 더 자기들한테 더 좋은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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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변화를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있을 때는 제가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사실은 이제 상무고 임원이었는데 네, 네. 신입 1년차 직원이 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네, 이제 네, 네.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리더가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어떻게 보면 대기업 또는 아니면 오래된 전통기업에서 조직을 바꾼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네. CEO를 비롯해서 경영자들 또 조직의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네. 조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진짜 궁금한데요. 예. 혹시 이제 그동안 이제 DX를 위해서 수년간을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예. 가장 겪어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거일까요? 그러니까 앞에 제일 처음에 이제 오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인데 CDO로 가면 CDO가 다 알아서 하겠지. 네, 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는 현업분들이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꿀 건가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CDO 왔으니까 CDO가 알아서 하겠지. 네, 네. 사장님도 CDO를 뽑아놨으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하시오. 네, 네. 뭐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조직 안에서 CDO라고 하는 조직이 고립되기 쉽죠. 그쵸. 예, 예. 섬처럼. 그러면 사실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네. 자기들끼리 이제 뭐 모여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니까 파일럿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전사 확산이 잘 안 되면 네. 결국은 리소스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현업의 인식, 네. 현업이 디지털은 내 거다. 네, 네, 네. 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음. 생각이 되고 또 전통 기업은 사실은 레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그 레가시들을 사실 한꺼번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네. 차근차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일 어렵긴 하죠.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그쪽 상대방 쪽에서 자기들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네. 좀 커뮤니케이션이 쉬운데 네. 사실 이제 조직의 생리상 네. 새로운 걸 하기는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이제 뭔가 변화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뭐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그러니까 뭐 거의 디지털 전환의 70%가 실패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리더분들이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방법을 모르겠다.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네, 되고 네, 네. 그래서 누군가 좀 많은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은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CDO 분들을 고립된 상태로 만들거나 네. 예,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사실 이제 궁금해요. 네. 일단은 리더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업에 있다 보니까 교육을 잘 만들고 싶은데 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자기 이제 원래 KPI도 있고 네. 본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디지털을 떼고는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디지털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다. 네. 라고 저는 사실 단언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냐?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죠. 네.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들은 그쵸. 굉장히 많죠. 뭐 네. 예를 들어 챗GPT를 가지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네, 거냐 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분들이 뭔가 좀 전략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은 사실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이게 뭐 책도 사실은 400페이지가 넘는 이유가 네. 디지털 전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예. 넓고 또 기술의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깊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을 뭐 혼자서 공부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이드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리더분들이 좀 딥다이브 할 수 있는 네. 이제 교육,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몰입할 수 있는 교육. 네, 그러니까 네. 디지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좀 공부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역량을 키우면 네. 기업이 또 이제 CDO가 일을 하기도 훨씬 더 쉽고 네, 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져가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이런 이제 항목별로, 지표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코드죠. 예. 코드별로, 사실 이제 총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한두 시간짜리 특강만으로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하나씩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면 종합 과정처럼 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게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데 진짜 팀 경영을 위한 실행 가이드? 예. 네, 요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이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저기 F3를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워낙 바쁘시니까 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한 13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말 팀을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네.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이제 팀의 리더를 누구를 앉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많은 기업에서 사실 리더는 일 잘하는 사람, 성과 좋은 사람을 앉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조직을 잘 관리하냐는 사실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결국은 팀원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앉혀라. 그래야 네. 그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협업은 팀 내에서 끝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진짜 팀을 만들면 팀 안에 사실은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데이터하는 사람, 그다음 디자인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이 모이면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협업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좋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통 기업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사일로를 가진 채 이제 협업을 해라라고 네. 매 주문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나도 조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직의 상사가 그거 아니야 하면 다시 또 돌아와서 그쵸. 우리 상사님이 이렇게 안 하는데요. 이렇게 네, 되면 네. 또 이제 협업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협업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팀을 만들고 진짜 팀 내에서만 네. 협업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뭐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앞에 진짜 팀을 구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한데 어떤 대기업에서는 전통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명함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부서 이름과 과장, 대리, 사원, 뭐 네, 부장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디지털 기업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맞아요. 나는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네. 나는 뭐 UX 디자이너예요. 네. 저는 전략가예요.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이제 스타트업은 예외지만 네. 한국 기업들의 이제 전통 기업들의 명함을 보게 되면 다 직급이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팀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전체 구성원들의 스킬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부터 네. 하시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디자이너는 몇 명인지, 네. 뭐 데이터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인지, 네,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몇 명이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걸 가지고 네. 팀을 구성할 때 사람들을 이제 모으면 네. 좀 더 팀 구성하는 게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결과 평가는 팀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 거의 대부분 아직도 상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팀으로 일을 하는데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팀 퍼포먼스는 좋아질 수가 없죠. 팀워크가 네. 깨지기 때문에. 맞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해야지 네. 사실은 이제 성과를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상대 평가를 가지고 가면 결국은 사실은 팀 퍼포먼스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네. 팀 경영을 할 때는 결국 팀으로만 네. 평가를 해라. 팀의 결과는 팀으로 평가를 해라. 그게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상대 평가의 제도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요즘은 몇몇 기업들은 이제 절대 평가로 가긴 했지만 팀은 팀으로 평가해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요즘 이제 뭐 리더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원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는 하지만 피드백은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경험에 따지면 저도 이제 원원원을 되게 많이 했는데 피드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리더의 자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인 거죠. 네. 이제 그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네. 상대방도 알더라고요. 그쵸. 아, 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맞아요. 라는 걸 알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네.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 그렇죠. 문 닫고 나가면 저 씩씩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피드백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과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피드백을 할 거냐라고 하는 자세를 견지를 하면 뭐 원어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13가지를 모두 다 한 번씩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새겨서 이제 좋은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화 드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예. 생전 처음 유튜브 나오는데 그것도 라이브로 해서 네. 조금 떨었던 것 같고요. 제가 책을 쓸 때도 그렇지만 이제 뭔가 이게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쓴 책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디라이브에 나와서 디라이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생각했던 부분, 제가 고민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 디지털 초격자 코드9, 이 책과 함께 저희가 이 9가지의 코드를 가지고 이제 정말 리더분들이 DX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과 같이 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이제 론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화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이번에는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의 이제 쇼폼 콘텐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